네, 안녕하세요. 큰바이군입니다. 오늘은 크게 오늘 그 특징 테마들을 몇 개 보고, 그리고 그 중에서 저희가 오늘 주목할 만한 종목들을 한 세 종목 정도 차트 분석을 해보는 형태로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오늘은 일단 큰 테마로는요, 4개 정도가, 뭐 전체적으로 8개 정도가 큰 이제 특징 테마로 잡혔는데요. 앞 페이지 보시는 이 4가지 종목은요, 실제로는 뭐 대형 테마들이죠. 건설이라든가 자동차, 은행이라든가 반도체 이런 우리나라의 전체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사실 시황 전체로 보시게 되면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약간 이제 보합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 코스닥은 오히려 좀 빠져서 800선이 깨졌고 이런 현황들을 보였고요. 역시나 건설이나 자동차, 은행, 반도체 전반의 어떤 업체들, 예, 그런 종목들은 대체로 코스피에 머무르는 경우니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건설주는 뭐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중동 재건 사업 이런 것들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원전의 추가 수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요 관련 주식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게 큰 업체들, 대체로 현대, 대우, GS, 삼성과 같은 업체들이 될 거고요. 그리고 자동차 대표주도 마찬가지로, 예, 자동차 대표주는 특징적으로 오늘은 영국 시장의 점유율 확대라는 점이 있었고, 그리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좀 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늘상 자동차 대표주에 올라오는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이런 것들이 오늘 주요 관련주가 되어 있습니다. 은행은요, 예, 증시 체력이 제고되고, 아무래도 은행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음, 유동성이 늘어나면 전체적으로 은행 주식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어제와 마찬가지로 제주은행이 상당히 이틀 연속 강세를 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반도체 역시 뭐 우리나라 거의 그 전체 시장의 상당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들. 예, 그래서 요거는 마이크론의 실적 기대라든가 아니면 DDR4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다. 사실 이제 뭐 신규로 어떤 사업이 개발되었다라기보다 그냥 세계적인 반도체 경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에 따라서 가격이 테마는 오르고 내리고가 되고요. 일반적으로 뭐 그냥 시장이 좋으면 좋다. 혹은 전체적으로 뭐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다. 뭐 무역이 활발하다 이렇게 되면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반도체 테마이기 때문에요. 그런 형태로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새로울 것 없는 4개의 테마가 전면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두 번째 페이지 봅시다. 여기는 약간 특징적인 뭐 정책 수혜주라든가 아니면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보시게 되면 종합물류 쪽이 좀 올랐어요. 이쪽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북극 항로 쪽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뭐 그죠? 예, 해양수산부도 지금 부산으로 옮기는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북극 항로의 중심 도시로 부산을 키우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종합물류 사업 쪽의 어떤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에서 역시 주택용 태양광 세액공제가 상원에서 통과가 될 것 같은 가능성이 보여지니까 태양광 에너지 역시 요 관련사들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STO라고 해서 토큰증권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는 어떤 특정한 자산을 쪼개서 팔 수 있는 그 블록체인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NFC라든가 아니면 코인 이런 것들의 사촌과 같은 그런 테마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앞으로 이 STO가 어떤 식으로든지 현실화되어서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시점은 조금 이후로 보셔야 돼요.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사업화되어서 눈에 딱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가능성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름을 다르게 가지고 가지만 기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STO나 아니면 블록체인이나 아니면 코인이나, 크게 보시게 되면 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들도 기술적인 베이스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토큰 증권 같은 경우는 예전에 NFC라고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특정한 자산 혹은 예를 들면 미술품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조각으로 나눠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그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옥션 관련된 즉 미술품 뭐 특정하게 어떤 골동품 이런 것들을 옥션하는 그런 K 옥션이나 서울 옥션이 그런 것들에 뭐 큰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거 저희가 조금 이따가 다시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K 옥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종합물리산 KCTC에 같이 차트 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 상한가 종목 중에 하나인 예, 오텍 한번 같이 볼 겁니다. 그렇게 3개 정도의 차트를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역시 정부 밸류업 정책과 상법 개선, 상법 개정, 요거까지를 포함해서 지주사는 계속해서 약간씩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예를 들면 PBR이 좀 낮다든가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좀 전망이 있다라고 장기적으로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상법 개정안이 나오고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전체 시장이 그것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지주사 부분도 앞으로는 크게 하반기의 정책 이슈로 주목하셔야 될 섹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차트 봅시다. 자, 이거는 내려놓고요. 차트를 보시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첫 번째로 옥션부터 봅시다. 오텍부터 봅시다. 네. 오텍은요,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을 보시게 되면 주봉 자체가 역사적 저점이에요. 역사적 저점이에요. 근데 역사적 저점을 찍는 데는 좀 사실상 좀 가슴 아픈 배경사항이 있습니다. 오텍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랫동안 흑자를 지속해오던 회사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큰 폭의 적자를 보면서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지금 역사적 저점을 찍었다고 2,000원 선에서 역사적 저점을 찍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게 역사적 저점이 될지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요. 재무 상태가 조금 안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소유 구조도 지배 구조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오텍에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유통 비율 자체가 62.8%면 상당히 높아요. 대주주 비율 자체가 대주주의 지분 자체가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가 없고요. 물론 대부분이 자사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안정권에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어떤 적자 그런 부분들이 발목을 짚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시황에 따라서 혹은 어떤 아직까지는 크게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바닥을 치고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오늘 일단 상한가를 찍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건 주봉입니다. 그리고 얘네는 저 같은 경우는 거래량에 있어서 뭘 보냐면 유통지수 중에 지금 거래량이 얼마나 되느냐를 좀 주로 보는 편인데 그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오텍 같은 경우는 이제 일봉으로 보시도록 할게요.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타났었던 거의 한 1년 가까이 되는 중에서 최고 거래량을 찍었어요. 약 2천만 주 정도 되는 200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을 찍었는데 전체 유통 주식수에 비하면 한 20%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거래량은 아니에요. 여기까지 지금 떨어지면서도 큰 거래량을 3번이나 찍었던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되게 뭐 큰 거래량을 아직까지 볼 수는 없습니다. 했지만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어쨌든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큰 거래량이 나왔고 240선에 근접하는 241선에 근접하는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주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241선에 저기 돼 있고 저기 자체는 추세 자체는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대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라서 요거는 지금 단기 반등 정도로 봐주셔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90% 이상 떨어졌어요. 보시게 되면 이 상황에서 보시게 되면 거의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가격으로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거의 90% 정도 떨어져 있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을 가져왔지만 이것이 어떤 형태인지, 즉 데드캣 바운스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최근 3년 적자예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판단하기는 조금 이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올라왔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의미를 크게 갖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떨어져 왔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K옥션입니다. K옥션 주간봉부터 먼저 볼게요. K옥션 주간봉 보시게 되면 지금 바닥을 사실은 어느 정도 형성을 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바닥은 지금 한 2년 정도 같은 형태의 지지선을 띄고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년 정도 이렇게 바닥선을 형성하고 있고,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주봉에서도 좀 잘 보이기는 하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지난 전고점 있잖아요. 지금 딱 한 번의 전고점을 241선을 뚫고, 아니죠, 요거는 241선이 맞는데 240을 뚫고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을 지금 띄고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되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크게 보시게 되면 가격이 한 75% 이상 빠졌어요.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바닥까지는 75% 이상 빠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봉 한번 같이 보시죠. 일봉 보시게 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여기서 241선을 뚫고 한번 올라와서 조정기를 거친 다음에 강력하게 뚫고 올라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여기 600일인데요. 600일인데 지난번에 전고점이 언제쯤 나타났었냐면 2024년 9월 25일입니다. 그 시점에 이렇게 그 전고점을 만들었었어요. 한번 봉을 만들었었는데 요때 상한가를 찍었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어떻게 됐죠? 강력하게 오르면서 상한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어떤 현상을 보였죠? 다음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한번 올라갔다가 바로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을 이루면서 빠져 있는 모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전고점에 왔죠. 지금 딱 전고점에 왔고요. 다음 아마 저항점은 이전 전고점이 될 것 같은데 약 6,000원 선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죠? 6,000원 선에서 만들어졌던 전고점이 되었고, 현재는 지금 전고점을 뚫으면서 5,380원까지 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요 시점이라서 요걸 뚫게 될지 못 뚫게 될지는 사실상 조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가능성을 봐야 될지. 지난번에 봤을 때는 이렇게 그 상한가를 통해서 고점을 찍고 나서 이렇게 쉽게 무너져 버렸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었고, 그리고 거래량에 있어도 패턴이 거의 비슷한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빠지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빠질 수 있느냐 하면, 자, 보시게 되면 최대로는 요 241선까지 후퇴하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때요? 지금 고점을 찍고 신고가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겠으나 그런 가능성보다는 한 번 더 조정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 상한가가 나왔지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이 K옥션 같은 경우에 STO의 어떤 대장 역할을 하는, STO가 나오면 옥션주들이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은 그 다른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촌들을 가진 테마들이 있잖아요. 사촌들 가진 테마, 즉 예를 들면 코인주라든가 아니면 그 블록체인 관련주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면 NFT 관련주라든가 이런 주식들이, 이런 종목들의 테마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등락이 아마 좌우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1차선으로는 제가 보시게 되면 많이들 보시는 선일 거예요. 요 장대양봉의 중간선까지, 즉 약 4,500원 선, 그리고 4,000원 선 정도가 지지선이 되실 수 있고요. 지지선이란 얘기는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이 손절하실 때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손절을 가져가실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보게 되면 요게 신고점을 돌파해서 뚫고 올라갈 가능성 자체는 내적으로는 그렇게 크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적자를 나타내고 매출이 상당히 적어요. 그죠? 그런 상태고, 물론 이제 PBR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판단을 두고 볼 때는 뚫고 올라가는 것이 물론 시총 그 시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겠으나 그런 그 관점들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모호합니다 아직은. 세 번째로는 제가 KCTC라고 하는 물류 관련된 종목을 한번 같이 보고 싶어요. KCTC는요. 자,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얘는 시가총액이 1,500억 정도 되는 저기가 되겠고 유통 비율이 76%나 됩니다. 사실 이 그 KCTC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약점 중에 하나가요. 그 유통 주식수가 좀 커요. 그리고 지금 우호적이라고 하지만 약 대주주 지분이 한 40% 정도 되고요. 40% 아니죠, 죄송합니다. 25% 정도 되고요. 그래서 좀 그 25% 정도 되고 76%가 지금 유통 주식수로 잡혀 있기 때문에 유통 주식수가 크고 그 대주주의 지배력이 조금 약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거고요. 자, 저점은요, 지금 역사상 저점은 사실상 언제 만들어졌냐면 코로나 시국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봉을 가지고 저점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한번 만들어져 있고, 사실은 최근에 지금 한 3, 4년, 한 3년, 2, 3년 정도는 굉장히 지지선을 잘 지켜주고 있는데, 이게 한 3,600원 정도 선에서 지지선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거는 이제 크게 보면 4,000원 선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선을 잘 만들고 있다라고 보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한 번에 주봉 보시게 되면 한 번에 240선을 뚫고 올라갔죠. 그리고 일봉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잘 모였다가 240선 제외하고 나머지 3개의 선들이 잘 모여 있다가 지금 분출하는 시기가 되면서 241선을 한 번에 뚫어버렸어요. 그죠? 한 번에 뚫었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수급이 전체적으로 저희 시황이 좋으니까 그런 시황을 믿고 한 번에 얘를 뚫어버린 그런 현상들을 보실 수가 있고, 딱 지금 가격이 어디 와 있죠? 5,000원 와 있습니다. 라운드 피겨를 비교적 잘 지키는 그런 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4,000원 선에 싸운 흔적도 많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역시 한 번에 뚫었기 때문에 다시 조정기를 가지게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다음번에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5,500원에도 있고요. 6,000원에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두 번의 저항선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근데 5,500원 선, 6,000원 선에 다 전고점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라운드 피겨이면서, 그죠? 라운드 피겨이면서 그 전고점들이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저항대를 만날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5,000원 선은 어디였죠? 예전에 과거로 쭉 돌아가 보시게 되면 2024년 1월에 전고점 부분을 가리키고 있고요. 또 한 번 더 언제 있었죠? 6월 달에 한 번 또 전고점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한번 크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여기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요게 전체적으로 유통 비율로 보시게 되면, 유통 주식수로 보시게 되면 주식수가 정확하게 3천만 주고요. 그러니까 약 2천만 주 정도, 2,200만 주 정도가 전체 주식수가 되고요. 요때 돌았을 때가 약 100% 정도가 됩니다. 유통 주식수에. 그리고 지금 올라간 요 부분이요, 거의 100% 육박하는 수준으로 장대양봉과 거래량이 동반을 했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 올리기는 했는데 과연 앞으로도 계속 이 동력을 가지고 밀어 올릴 수 있을까는 저도 조금 의심됩니다. 요거는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 손절 라인 한번 잡아 볼게요. 여기 4,500원 선이 대체로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장대양봉의 하단인 4,250원 정도가 두 번째 손절 라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크게 확장시켜 보셔도, 예, 크게 확장시켜 보셔도 코로나 시절을 제외하고서는요, 가격의 편차가 되게 크지 않아요. 이게 크게 많이 움직이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셔서, 예, 어쨌든 그 향후 전망을 좀 보시면서 가시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는 분명히 신호라고 볼 수는 있어요. 굉장히 큰 저기가 나왔고, 굉장히 크게 그 거래량이 나왔고 이렇기 때문에 신호라고 보실 수는 있겠지만, 신호 보고 그냥 바로 들어가시는 분은 없죠. 여기 신호가 나왔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이제 앞으로 주목해봐야 될 주식이구나, 종목이구나. 그리고 얘를 또 주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요, 자본 총계 3천억이고요, 시가총이 1,500억이에요. 게다가 대체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매우 탄탄한 회사입니다. 영업이익이 매우 탄탄하고 매년 계속해서 흑자를 내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시게 되면 바닥을 좀 다진 상태에서 한번 상승을 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하락돼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오게 되면 매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 종목하고 그 다음에 테마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조금씩 이제 앞으로 강의가 익숙해지면서 좀 더 나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도움이 조금 되셨으면 좋아요하고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